네, 오늘은 항등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항등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개념이 한없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본질이 어떤 거고 왜 이렇게 사용이 되며 앞으로 어떤 개념을 쓰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 먼저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첫 번째 이야기할 부분은 항등식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자,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 계수 비교를 하고 숫자를 대입한다는 거. 이게 어떤 관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항등식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항상이라는 말은 x값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항상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논할 때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항상이란 말은 그 x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개만 써보면 모든 x값에 대하여 자,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자, 또는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 번씩 논해보는 이유는 문제 속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도 이 말이 항등식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는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란 말은 같은 이야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표현이 여러 가지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x값에 대하여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미 x에 대하여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속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호가 있고 무조건 성립한다. 이제 과연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예로 ax 플러스 b를 3x 플러스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진짜로 성립하는 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자, 말 그대로 모든 x값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막 숫자를 넣어보는 겁니다. 자, x에 0을 넣어보면 b는 2가 되겠죠. 자, x에 1을 넣어보면 a 플러스 자, b가 나왔으니까 자, 1을 넣어보면 a 플러스 b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0을 넣어보고 1을 넣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a, b 값을 구해봤더니 a가 3이 되고 b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이 되고 2가 되는데 0과 2를 넣었을 때 이 계산 결과값만 가지고 x의 다른 수를 넣어도 똑같이 a가 3과 2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x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2를 집어넣어 보면 왼쪽은
2a 플러스 b가 되죠. 자, 근데 첫 번째 계산에서 나왔던 2와 두 번째 계산에서 나왔던 3을 한번 여기 집어넣어 보면 뭐가 되죠? 자, 집어넣어 보면 6 플러스이니까 8이 될 거예요. 8이 되겠죠? 얘는 좌변입니다. 근데 우변에 x에 2를 집어넣어도 8이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세 번째에 넣어봤더니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다른 숫자들을 넣어봐도 똑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x의 값이 달라져도 x의 값이 달라져도 무조건 등호는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그냥 풀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니 a가 3이고 b가 2야 라고 일반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주장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a에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는 순간 b는 3x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x 값에 따라 b 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는 뭐냐? a가 3이고 b가 2란 말이 있으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a가 3이고 b가 2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2차식의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냐라고 하면 무작정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값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럼 X값을 바꿔도 무조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넣어보는 거예요, 직접. 자, 0을 넣어봤더니 C가 1이 됩니다. 자, 이번엔 1을 넣어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 되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왼쪽 식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오른쪽 식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값의 데이터를 통해서 A, B, C 값을 구해봅니다. 자, 구해보면 자, 중간식은 A 플러스 B가 2가 되죠. 맨 끝에 있는 식은 A 마이너스 B가 0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통해서 A, B, C 값을 구해보면 A는 1이 되고요. B도 1이 되고 C도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A, B, C 값을 111이라고 구했어요. 그 구하면 X의 다른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자, X에 2를 한번 넣어볼게요. X에 2를 넣어도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성립하는지 2를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면 A, B, C 값에 111을 집어넣으면 7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식에 2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7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x의 값이 달라져도 등호는 성립한다. 이런 뜻이 이제 항등식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있냐 없냐.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a, b, c 값을 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요. 그죠?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 개수를 비교하려면 항상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있을 때만
계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문제 조건에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수가 비교할 수 있다. 계수를 비교가 가능하고요. 자, 또한 방금처럼 x의 값을 집어넣어서 내가 직접 보여줬죠. 숫자를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수를 비교하는 게 가능하고 숫자를 대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수를 비교했을 때를 계수 비교법 이라고 하고요. 숫자를 대입했을 때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항등식,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항등식이란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자, 그러면 방정식은 뭔가? 방정식이 뭔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똑같이 이퀄은 있지만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걸 풀어라라고 하면 우리는 x는 2라고 풉니다. 그러면 x가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가 특정한 x값에 대하여 성립한다가 방정식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정식과 항등식을 경계선을 만들 수 있겠죠. 방정식과 항등식의 경계선이죠.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성립하는가, 자, 무조건 성립한다면 특정 변수가 존재하겠죠. x나 y 같은 특정 변수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형태에만 성립하는가, 자, 이렇게 항등식과 방정식의 경계선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무조건 성립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표현들 중에 우리가 잠깐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과연 항등식일까? 자, 첫 번째. 자, 일반적인 다항식 있죠? 자, 일반적인 다항식은 항등식인가? 자, 예를 들어 일반적인 다항식이라면 자, 이런 식이 일반적인 다항식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다항식이 항등식일까요? 자, 항등식이란 뜻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없어서 항등식이 안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그러면 fx는 0. fx는 0은 우리가 함수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기에 y가 끼어 있으면 함수도 볼 수 있죠. 또는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함수나 방정식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항등식이 되는가? 자, 결론은 이 식 속에 아무런 언급이나 조건이 없다. 없다면 얘는 지금 항등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모든 정의역, 자, 정의역이란 표현은 x값을 말합니다.
모든 정의역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조건에 나와 있으면 이건 항등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항등식은 무조건 미지수가 한 개인가요? 자, 미지수가 2개 이상. 2개 이상은 항등식이 될 수가 없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쓴다. 그럼 이건 항등식이 될 수가 있는가? 자, 문자가 2개 쓰여 있어도 우리가 표현이 다르게 되면, 적당한 표현이 주어지면 항등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이런 표현은 항등식이 가능합니다. 즉 x, y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조건이 이 항등식이란 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 이상 해도 무조건 항등식이 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전체적인 성질,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개념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썼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항등식이란 말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입니다.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항등식에 대한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 꼭 읽어보고 숙지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 또는 x, y에 대한 항등식 이런 언급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자, 말 그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는 거죠. 어떤 x에 대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6번, 7번처럼 개수를 비교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는 방식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서로 개수를 비교해서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8번, 9번처럼 아까 설명했죠. 문자가 2개 이상 쓰여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 y에 대한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개수를 비교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x, y가 실수일 때 조건,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 자, 1번 같은 경우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0이 된대요. 그러면은 0과 0밖에 없죠. A도 0이고 B도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두 번째처럼 실수와 허수가 더해서 0이 된대요. 이것 또한 A가 0이고 B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4번은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또한 A가 0, B가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즉, 네 가지 경우는 A, B가 실수, 유리수의 조건에 따라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자, 예제 1번.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값을 구해라. 자, 좀 전에 해봤죠.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란 말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A, B, C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과정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식에 관해서 왼쪽, 오른쪽 X의 숫자를 대입해서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게 개수 비교법의 계산 결과와 같다는 것은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개념에서. 그래서 바로 수치 대입법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과정을 서술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개념에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a가 1, b가 마이너스 1, c가 2가 되겠죠. 항등식이 되도록 예제 2번. 항등식이 되도록 a, b 값을 구하라. 자, 문자가 두 개여도 항등식은 가능합니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속에 어떤 수를 넣어도 y 속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항등식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본질적으로 x, y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x, y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x, y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y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x 속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일정한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a에 0을 집어넣고 b-의 0을 집어넣어 보면 무조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a가 0이고 b가 1이고 c가 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계수를 비교해도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a는 3, b는 마이너스 3, c가 2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본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항등식이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뭐 어떤 x값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와 수치대입법. 자, 미정계수를 구할 때 어떤 양쪽의 식을 같다고 한 항등식 속에서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계수를 비교하는 방식과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이 왜 필요한지 우리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문제로 몇 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자, 그러면 항등식이 된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수 비교가 가능하고요. 왜? 항등식이란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등식이란 말이 이런 조건들을 허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숫자 대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적절할지 문제를 보고 이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3번 같은 문제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자, x에 1을 대입해보면 가운데 거 끝에 날라가죠. 그럼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b. 2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x에 2를 대입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c는 2를 대입하니까 4. 자, 이렇게 돼서 c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번에 뭘 대입할까요? x에 3을 대입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날아가죠. 왼쪽 식은 3을 대입하면 2a 되네요. 그래서 a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a, b, c 값을 직접 구할 수 있겠죠. 항등식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자, 계수를 비교할 건가? 숫자를 대입할 건가?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예제 4번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뭐 전개일레스 비교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대입하면 2c가 되죠. 2c는 4, 그럼 c는 2가 됩니다. 자, a에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x에 1을 대입하는 거죠. 자, 이번엔 x에 뭘 넣어볼까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왼쪽은 2, 오른쪽은 마이너스 2b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a, b를 집어넣고 뭐 나머지를 구해도 상관없는데, 자,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면 최고 차이 개수가 2니까 a는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4번에 2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편하다면 이게 더 낫겠죠.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a 하나 남았는데 이제 b가 나왔으니까 a와 b가 나왔으니까 b와 c가 나왔으니까 a도 개수로 비교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에서 최고차의 개수를 보면 c가 2분의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5죠. 여기다 a를 더해야 왼쪽에 개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6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9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개수를 비교하든지 숫자를 넣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 아니고요. Y에 대한 항등식 아닙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K가 메인이 됩니다.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성립한다. 자, 그래서 저 식을 정리하면 K로 묶어볼게요.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가의 말은 그 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이 부분을 0을 만들어주는 거.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 옆에 곱해주는 게 0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x-3y 플러스 5는 0이 되고, 자, 자동적으로 3x-4y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K에 대한 항등식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 3을 곱하면 자, 이렇게 될 테니까, 맞죠? 3을 곱하면 9가 되죠. 9.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립하면 5y는 마이너스 15니까 y는 3이 되고요. y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니까 4,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이 되고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예제 6번 볼게요. 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x, y의 값에 관계없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죠. 관계없이 이 주어진 값이 일정할 때, 자, 일정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일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온다고 하겠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해 보면 그리고 x, y로 묶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x, y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 이 말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y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x, y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0을 만들고 이 친구를 0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3분의 1이 되고요.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a도 3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b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